안녕하세요. 김선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코딩을 지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텍스트 코딩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실 텐데 약간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텍스트 코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언어적인 거라던가 이런 것들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할 그런 개념들은 약간의 이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을 너무 많이 하고 한 절반 이상을 이론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론을 좀 줄이고요. 약간 실습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블록 코딩이라고 하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것들이 한 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2급에서는 약간 두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습하면서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약간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한번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행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쭉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코딩이 들어가는 것은 5, 6학년 실과 과목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이 실과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실과 과목이 코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코딩에 대한 어떠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디 있나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5, 6학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런 코딩 교육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셔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했을 때에도 더 심화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어떤 교육에 있어서 교육 목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하고 관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습관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기본 습관 같은 경우를 길러주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능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글쓰기라던가, 네, 읽기라던가, 뭐 산수 계산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떤 기초 능력을 바르게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른 인성, 자, 바른 인성 함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초등학교 목표가 많은 것들을 배운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배움에 있어서 그 안에서 습관하고 태도 그리고 이제 인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죠? 네, 거기 보시면 기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 능력보다는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능력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바른 인성 미 그리고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 목표들 한번 살펴보시면 뭐 다 좋은 내용들이 있네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서 비로소 무엇이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진로 개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진로 개척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전에는 진로 탐색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표 아래에서 여러 가지들이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그 약간 지도사잖아요. 그래서 방과후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특강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도 이런 마인드로 같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2015 교육개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정보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 좀 사고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쓰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전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번 보면 실과 교과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과 교과에서 이루어졌던 ICT 활용 중심의 정보 단원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중심으로 대단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늘었죠. 그래서 17시간 이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능력 여기 이 부분 있죠.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능력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그 교과군이 개편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과학기술과정 교과군이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과정 정보교과군이에요. 그 예전에는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 과목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배우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과정 정보교과군이라고 해서 일반 교육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더 중요성이 인식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시간 이상을 수업을 해야 된다, 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심화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내용이 개편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깊게 다가갈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정보교육의 기본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의 어떤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최대한 사고를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끔 컴퓨터에게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사고 과정을 다 인간이 하고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과정, 복잡한 과정 이런 단순 반복적인 어떤 과정은 컴퓨터에게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 문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역량보다는 정보윤리 의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윤리 의식하고 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에 뭐가 나와 있냐면 프로그램 개발 역량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바라던가 C라던가 C++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무슨 앱을 딱 만든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각 교과에서는 교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제의 분석과 해결 방안 등을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게 결론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모든 교과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컴퓨터 정보 교과 과목에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인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추구하는 이제 인지상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 네,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의 그 어떤 인재 교육에서의 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건전한 정보윤리 의식.
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도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실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개별적으로 다른 데에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생활로 접해져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한다는 것이 꼭 텍스트 코딩으로 어떤 개발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설계하여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약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은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자, 교수학습 계획 및 전략이죠. 그래서 계획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획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다 보면 무엇이냐면 약간 좀, 학생들이 기존에 배워왔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학습 능력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미 배운 친구들이 있고 아예 처음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디까지 학습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잘하는 친구들에겐 또 다른 과제를 주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이라던가 거기에 있는 뭐 프로젝트 학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이들이 이제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세대들은 본인 혼자만 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동료 간 코칭이라던가 팀 티칭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 간 개인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는 강사, 지도사님들께서 혼자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는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점점점 많이 알게 되면 사실은 강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약간 어떤 부분들이 모르게 되면 어떤 부분을 약간 한번 살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언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료 간의 어떤 팀티칭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서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적으로 해서 교사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강사, 지도사님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고 해도 틀린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제 맞게 고쳐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지도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문제를 다뤄주는 게 좋은 방법들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꼭 컴퓨터가 있어야만이 교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언플러그드 활동 등을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좌 안에도 언플러그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언플러그드 활동 시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해 지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언플러그드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놀이, 체험, 관찰,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와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급별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다양한 교과하고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수학과 언어 사회에서도 이런 컴퓨팅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코딩,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에도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들하고 게임을 만들고 이런 걸 하시게 될 텐데 게임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뭐 단어 학습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을 어떤 반영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서 지도할 때 어떤 식의 유의점이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램 영역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떤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쉬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도록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의 문제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문제 해결 절차와 방법을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보는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여 지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프로그램 영역, 다시 이제 더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서로 협력하여 보시면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제까지 뭐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딱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 그렇죠? 그리고 협력. 그렇죠? 일상생활하고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있는 것처럼 동료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떤 결과물을 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게임의 결과물, 와, 난 게임 하나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게임을 하나 만들고 이런 배우는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이 신장된다? 컴퓨팅 사고력이 신장되는 그 과정임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니네 컴퓨팅 사고력이 증진된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하고 나중에 이제 모습들을 비교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문제 해결 영역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영역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계속적으로 중복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실생활과 마주하게 된 문제를 컴퓨팅 사고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실생활의 문제상을 제시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렇죠?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 해결 절차에 따라 알고리즘을 설계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해서 치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다음부터는 세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고 내용이라든가 살펴보시고 성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저하고. 이제 6이라고 써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초등학교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초등학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잘라서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절차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하게 해서 결론은 문제 해결 순서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그 과정을 체험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순차라던가
네, 순차라던가 그 다음에 선택이라던가 반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은 아까 이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연관시켜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보면 아까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기반의 교육용 프로그램 도구를 활용해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입력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성취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순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반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실질적인 성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초등학교는 순차, 선택,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있는 부분에서는 추상화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중학교 내용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내용은 약간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한 두 번째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를 분류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분류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막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해보고 절차적으로 한번 순서라든가 이런 걸 밟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딱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해서 명확히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성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이라던가 그 순서를 다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필수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알고리즘의 이론적 이해보다는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절차적으로 그렇죠.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은 사용해야 할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이런 개발 환경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스크래치라던가 엔트리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떤 개발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변수의 개념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개념에서는 변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변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약간 좀 아이들이 게임을 좀 더 재밌게 그리고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려면 변수가 꼭 필요해요.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작성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계산하는 부분들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미 배웠던 순차, 선택, 반복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협력하여서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 분석해 봄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설정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외부로부터 입력받아서 처리한 후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다양한 자료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이라던가 업로드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자료들도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장치로부터 입력된 값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연산자 뭐 계산한다던가 뭐 비교한다던가 그런 이제 뭐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명과 초기값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제 변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줘야 되고, 아이들이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성취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들처럼 보시면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변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수, 연산자, 입력, 출력, 제어 구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초등학생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한 게임이라든가 단순한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 이제 중학생 쪽으로 오면 이러한 게임이라든가 단순한 그 학습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생활과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설계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하고 성취 기준이 약간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성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성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약간 좀 다양하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시간인데,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